자, 안녕하세요. 박정석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기방, 2기방, 3기방, 자, 그리고 이제 VIP방까지 해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오늘이죠. 예. 뭐 항상 이제 그 각자의 방에서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 날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요. 예, 자, 우리 또 한번 우리 각자 또 신고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신고식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다 쭉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식. 자, 지금 벌써 VIP 방부터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각자 방 숫자 누르는 거잖아요. 네. V방 1기방은 1자, 2기방은 2, 3기방은 3. 자, 지금 1기방이 제일 부진합니다, 지금. 숫자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죠. 예, 자 우리 그 카카오 TV에서 지금 방에 안 계시고 카카오 TV로 들어오신 분들은 K자, 예, 우리 묵고 따블로님께서 정확하게 또 신고를 또 해주셨네요. 예, 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여러분들 제자리로 제가 또 다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1기방, 예, 지금은 이제 1기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2기방이라든지 3기방은 지금 인원이 차서 지금 이제 입장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십니다. 2기방, 3기방에 계신 분들은 나오시면은 그 방으로는 못 들어가요. 뭐 1기방으로 아마 이제 다시 뭐 들어가거나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또 신고식도 했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우리 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어제 오늘 좀 야외 활동 좀 하셨습니까? 어디 좀 나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어제 그 명절 때, 설 명절 때는 5인 이상 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주일 지나가지고 어제 이제 잠시 또 부모님 집에 좀 다녀왔고 그리고 어, 좋은 거 좋은 게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려가지고 따뜻하긴 한데 또 날씨가 따뜻하면은 공기의 질이 안 좋습니다. 공기의 질은 별로고 또 지금 보니까는 이 전국적으로 이 산불 뭐 정선 오늘 보니까 또 안동 쪽에 보니까는 또 산불이 지금 나가지고 제 처가댁이 안동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좀 그 안동 쪽에도 그 산불이 났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오늘 또 산불이 또 났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 계절만 되면은 이 시기만 되면은 이 산불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요. 무주 쪽에도 거기도 또 그 호텔이 또 이제 그 홀라당 타버렸고 좋은 거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또 나쁜 거는 또 한꺼번에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소리가 많이 작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작습니까? 소리가? 이게 음악 소리보다는 마이크 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좀 작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크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증폭을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음질이 안 좋아지고 그냥 들을만 합니까? 소리 괜찮아요? 그냥 들을만 해요? 예. 음,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우웅 하는 소리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뭐 잘 들린다라고 하니까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시장이 그 뭐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주봉 그 한 주간으로 보면은 빠지지는 않았어요. 지수는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지수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지수만 본다면 코스피는 0.23% 올랐고 코스닥은 0.08% 올랐고, 그러니까 그냥 지수는 그냥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종목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었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장중에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막 빠지면서, 이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이게 진짜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시장이 빠질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다라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바로 멘탈 관리, 멘탈이다. 주식은 멘탈이다. 공포라고 하는 부분을 이겨내고 그 공포를 기회로 삼을 때, 그때 진정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전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날, 그저께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었고,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시장이 빠지고 종목이 빠질 때 제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겪지 못했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번 겪었었지만은 매번 겪을 때마다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제 제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분봉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30분 분봉인데, 저번에도 이제 뭐 한번 질문을 누가 주셨던 것 같았는데, 뭐 분봉은 몇 분봉을 보십니까? 뭐 1분봉, 5분봉, 뭐 10분봉, 또 뭐 30분봉, 60분봉 다 있죠. 저는 그냥 보면은 그래도 30분봉 정도, 그 정도 보고요. 뭐 5분봉, 1분봉, 아니 뭐 5분봉, 1분봉 봐가지고 무슨 뭐 초치기 하는 건지, 그거 봐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 매매를 합니까?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죠. 뭐 5분봉으로 뭐 전 저점을 뭐 깨고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뭐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장중 뭐 10분 만에 뭐 수익을 이만큼 올렸네. 그거 해가지고 난 돈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잠깐은 벌겠지. 한 번은 한 번 번 거를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다 까먹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막 3,000포인트도 위협을 받고 3,040포인트 뭐 여기서 이제 뭐 저점 찍고 쭉 이제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940선까지 950선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서 960선까지 뭐 저점 대비 그래도 한 2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이제 오르면서 일단 마감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장기 추세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날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장기 추세선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지켜내고 있다.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추세가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11월 달 있죠. 11월 달 이후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선이 보면은 이렇게 제가 보는 이 킬러 차트죠. 자, 이 킬러 차트인데, 자, 킬러 차트에는 이 중요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자, 요 아래에 있는 선, 올라갈 때 아래에 있는 선은 요거는
42평이다. 42평. 그래서 이날 보면은 지난 2월 여기서도 보면은 42평이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42평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주가를 받쳐주는 지지선이구나. 이게 어느 정도는 검증된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41선에 지지를 받고, 그리고 플러스 반전을 했고, 코스닥은 좀 틀려요. 코스닥은 지난 1월 말 2월 초 바로 60일선 빨간색 선이 있죠. 60일선인데 60일을 받다 보니까는 이때도 빠졌지만은 금요일에도 빠졌지만은 60일선 이러한 그 지지를 받으면서 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았지만은 그래도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뭐 나름 보진 않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끝날 때는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좀 끊어집니까? 다른 분들도 목소리가 좀 다 끊어져요 지금? 소리가 끊겨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잘 나옵니까? 잘 나와요? 아니면 끊겨요? 또 뭐가 문제일까? 소리가 좀 가끔씩 끊긴다. 참 이게 완벽한 그런 어떤 방송 시스템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나오다 끊기고 지금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들으세요? 저기 모바일로 들으시죠? 자, 들으시는 분은 1번,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은 1번, 그 다음에 그 PC로 들으시는 분은 2번.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뭐 압도적일 것 같아요. 잘 나오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아무튼 예, 뭐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는 뭐 제가 뭐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괜히 또 뭐 만지면요, 뭐 저번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또 소리가 끊겨가지고 아예 지금 그 안 넣을 수가 있으니까는 일단 진행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어찌 되었든 간에 전략 후강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죠? 전략 후강이 좋죠. 전강 후약보단 당연히. 왜냐?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대한 기대감들이 후강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약 좋지는 않았지만, 출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감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괜찮은 종목들, 그런데 시장 때문에 빠졌다, 그런 종목들은 시장만 안정되면은 당연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이제 보실 때 보면은 보유 기간들이 있죠. 보유 기간 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크게 뭐 종류는 되게 많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기로 대응하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기로 대응하는 종목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단기가 얼마만큼인지, 중기가 얼마만큼인지, 또는 장기가 얼마만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딱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단기는 저는 그냥 뭐 한 2, 3일 정도, 이걸 단기.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가운데 보면 스윙이라고 있죠. 스윙이 뭐 한 1, 2주 정도. 요걸 스윙. 그 다음에 이제 중기를 우리가 저는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요걸 중기. 뭐 장기는 이제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0년을 보시든 1년 보시든 이 부분들은 뭐 장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도 잘 모르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연말 12월 말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였었잖아요. 이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보고 자 7만원대에서 이거 쫙 올라가면서 아 이거 지금 10만원 또는 그 이상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막 그냥 급하게 막 들어와 가지고 동학개미라고 하는 부분이 작년 3월달에 3월달 폭락 이후에 그때 들어오셨던 동학개미가 1번 뭐 동학개미라고 한다면은 요번에 아마 2번 동학개미 그러니까 지난 연말 그 다음에 1월 초 이때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시장이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니까 이 시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샀는데 기대만큼 안 가고 그래서 다른 종목을 샀더니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수익이 아주 크게 나지도 않고 이번 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종목들 빠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호되게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달 이후 작년 3월 이후에 들어오셨었던 동학개미가 1번이라고 한다면 요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있죠. 요게 2번. 자, 2번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자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이때 들어왔다. 2번일 때 들어왔다. 막 지금 막 주위에서 삼성전자 안 사면은 큰일 나겠다. 큰일 난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는 다들 막 주식을 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막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 초 또 지금도 아마 여전히 뭐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여전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1번이셨던 분들은 한번 주사를 마셨어요. 언제 주사를 맞았느냐? 9월달 10월달에 이때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때 이제 뭐 코스닥을 본다면 이때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9월달 이때가 아마 이제 그 명절 추석 명절 때 그 다음에 또 10월달 이렇게 빠질 때 이유만 알면 돼요. 이유만 원인만 알면 됩니다. 원인만 알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하락을 했었던 이유들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때 뭐였었지 아마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때는 뭐였었나요? 이때도 뭐 별거 없었 똑같았어요. 코로나 확산 뭐 2차 팬데믹 뭐 제3차 팬데믹 막 해가지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대주주 요건 요거 때문에 요 3억 제가 이때도 아마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방이 언제 생겼냐면요.
이게 7월 달에 생겼어. 7월 달. 우리 그 고수회전 저 박정석 고수회전 뭐 일기방 그때 뭐 제일 먼저 일기방이 생겼겠죠. 뭐 VIP 방도 비슷한 시기에 생겨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는 3월 달에 시작을 한 게 아니라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뭐야? 청개구리 이번 주 급등주 예상 종목 탑3 선착순 100명 무료 받기. 혹시 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청개구리? 자, 그동안 잘 나가다가 요만큼만 흔들렸는데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다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 막 그랬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9월달 10월달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계셨던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아마 상기방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1기방 내지 또는 2기방에 계셨던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그 다음에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선반영 한다. 미리 반영한다. 호재든 악재든 간에 미리 반영한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지수만 본다면은 지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비하면 지수만 본다면 그렇게 지금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목으로 가면은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종목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의 시장은 제가 종목 장세다. 종목 장세. 어느 쪽이 한쪽이 세면 한쪽은 약하고 또 돌아가는 부분들 즉 순환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도 끝나기는 20포인트 올라가지고 3100포인트로 끝났지만 올라가준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300개, 하락한 종목은 555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400개, 빠진 종목은 거의 900개였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체감적으로는 뭐 그래도 좀 뭐 낙폭가 줄어졌기 때문에 오전보단 낮긴 했지만은 그래도 빠진 종목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단기로 접근한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로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단기 종목을 원하십니까? 중장기 종목을 원하십니까? 나는 투자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단기인 것 같아요? 중장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반반? 둘 다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틀릴 거예요. 단기도 있을 거고 중장기도 있을 거고 아니 단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내가 오늘 샀는데 오늘 올라서 바로 혹은 오늘 샀는데 내일 올랐어. 이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니 이거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다 좋아하죠. 내가 샀는데 올라가는 바로 사면은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단기라고 하는 부분들
단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것을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내가 다 피하고 나는 정말 단기로만 그냥 먹고 빠지고 하겠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저도 이제 과거에 뭐 과거라고 해봐야 그냥 뭐 한 20년 전일 것 같아요. 20년 전인데 그때도 뭐 저도 뭐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부분들 뭐냐면은 아마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내가 투자해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투자해서 내가 돈을 불려가지고 매일같이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하루에 30분만 투자해가지고 매일 20만 원 벌기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책을 쓴 그 친구를 제가 알아요. 예전에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부자 됐다라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기, 중장기, 적절하게 저는 가는 게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를 한 7 정도로 보시고 단기는 한 3 정도. 왜? 단기를 안 하면은 또 재미가 없어. 단기를 안 하면 또 주식시장이 또 너무 심심해. 예를 들어서 난 여러분들 중장기로 지금 현재 가져가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뭐냐면요. 이거예요.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자 지금 이제 이 막 9만 원 위에서 사셔가지고 좀 물리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아마 중장기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삼성전자만 내가 몰빵을 했어 100%로 몰빵을 했는데 자, 몰빵을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포트가 어때요? 너무 지루하죠. 재미가 없죠. 중장기는 만약 중장기 어떤 종목들은 끌고 가. 이걸 갖다가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 정도는 그래도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30% 정도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 시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강한 섹터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었던 섹터 혹시 기억나시는 섹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섹터가 뭐였었죠? 지난주 방송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쵸, 제지주. 그때 아마 종목도 제가 대형 포장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골판지 얘기를 하면서 그쵸?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일단은 자 이게 바로 이제 킬러 차트입니다. 킬러 차트인데 이날이 이제 바로 신호가 나온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여러 종목들이 이제 보니까는 신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신호가 나왔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죠? 딱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게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은 요 신호가 있어요. 파란색 화살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한테만 요걸 갖다가 그 설치를 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최고점 잡는 신호. 근데 저걸 뚫고 가면은 이 신호가 나왔는데도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건 더 갑니다. 더 셉니다.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고점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뭐 제지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우주 개발도 얘기를 했었죠. 우주 개발도 얘기를 했었고, 반도체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반도체. 그때 반도체 종목 제가 몇 종목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대부분 굉장히 세게 움직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DI, 제 싸이 아버지 회사다라고 했던 거, DI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주성도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얘가 이제 그 다음날 그냥 20%까지 장중에 인텍플러스 20%까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움직였었긴 하지만은 이 서플러스 글로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얘도 하루 쉬고 수요일날 고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개발 쪽으로는 그 보니까 AP 위성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AP 위성이고, 그리고 뭐 컨텐츠 관련주도 제가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IHQ, 삼화, 대원미디어, SN라이프 디자인, 그다음에 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냐면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로 혹은 뭐 중장기로도 뭐 가능한 종목들은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이제 그 3기방에서 말씀하셨는가요? 처음에 샀는데 이제 물리면 중장기로 간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고점에서 지금 물리셨던 분들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간 거 아니죠? 다 중장기로 지금 보고 이제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조금만 먹으려고 하다가 좀 빠지니까는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이제 중장기로 이제 뭐 삼성전자니까 매겨주겠지. 삼성전자인데 그래도 근데 제일 위험한 중장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단기로 급등했던 종목. 근데 이걸 보니까는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단기는 어때요? 보면 급등하다가 또 급락을 하죠. 여기에 물렸던 단기 종목, 단기 이슈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 이런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 이거는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직도 지금 보면은 과거에 지난 2018년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디는 미북이고 어디는 북미인데 보통 북미로 얘기 많이 하죠. 북미 정상회담, 이것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 봤을 때 좀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장기로 이제 끌고 가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는 장기가 안 되는 거죠. 장기를 해서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슈로도 움직였던 종목들. 그 이슈가 장기 이슈든 아니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괜찮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 이슈 이제 현재로서는 현재가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막연하게 지금 이 정상회담 뭐 언젠간 될 거예요. 또 할 겁니다.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언제가 될지 이 불확실한 종목들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중장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재료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죠. 재료,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일시적인 수급이냐, 아니면 시장 때문인지,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큰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보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안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중장기로 끌고 간다 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를 한다, 버티면 된다, 이게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종목을 지금 아직도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나오죠. 지금 신풍제약. 이런 종목, 이 종목도 중장기로 버티면은 괜찮을까요? 다시 2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신풍제약이 아니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뭐 신뻥제약 뭐 이렇게 좀 비하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도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실적이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 이미 다 다 반영이 됐어요. 올해도 실적이